지난 시간에 기초과정을 이제 했죠. 50분간 했는데 기초과정에서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고급에서 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또 와치넘도 다 하시니까 기초과정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음양오행 그죠? 이것도 기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까 우주 변화 원리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변화 원리를 기호로 부여했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처럼 부여하는데 그것이 그 아까 천수상 지수행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 서로 천지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갖다가 명리학에서는 상생상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변화 원리죠. 가장 기본적인 변화 원리를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해서 또 뭐 합형, 충, 파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또 이제 따로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음양오행의 상색상극론이에요. 요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중급에서는. 이게 먼저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이 우주변화 원리의 가장 확실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합충, 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는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급에서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면서. 그래서 그 기초과정을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하는지 중급에서 쓰는 내용들은 자, 기초과정에는 자, 음양오행 이제 이래 목, 화, 토, 오행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 오행으로 씁니다. 그죠? 이렇게. 이 상생이라는 생, 서로 관계를 해주는 거. 오행이, 목이란 오행과 이 5개라서 오행인 거예요. 이 5개, 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변화하는 과정. 전부 다 수에서 목으로 변화하고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는 수의 자연의 본질적인 본성이 뭐냐를 이제 나중에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목이라면 아까 목의 자연에서의 어떤 본성이 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목에서 또 화로 변화하고 이 변화 원리입니다. 이걸 자연 변화 원리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중급에서는 자기 명을 풀어야 되니까 그죠? 중급에서는 나라는 것이 있고 이 나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 그 만세력 해보셨죠? 거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연월일시라고 4개의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4개의 기둥이 한 칸, 두 칸 좌우로 4개의 기둥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8개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연, 월, 일에 전부 2칸씩 요로 돼 있는데 요래 있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를 대표하는 글자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소우주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고기 육신과 2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뭐라 했냐면 하늘의 형이상학적인 기운과 그죠? 하늘의 리치가 보이지 않는 것과 또 어떻습니까? 우리 땅에서 변화하는 것들 그죠? 변화하는 것들. 이게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인간이 가장 우주와 닮았다는 게 형이상학적인 것과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형이하학적인 부분과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글자로 보면 형이상학적인 우리 혼을 내 몸의 혼을 관장하는 부분.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기호를 보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가 기준이 나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글자가 그러면 어떤 오행의 글자인지가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기초에서 모르면 아무것도 전공에서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초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육친 또는 육신, 그것과 십신 10개의 별을 얘기합니다. 십성.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왜? 5개에서 각각이 5개 오행에서 음양을 더하니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성 또는 십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십신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나와 오행이 같으면 이래 됩니다. 같으면, 이거 조금 줄여야 되겠다. 나와 오행이 같으면 비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비겁. 비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겁은 오행이 같은 거예요. 오행이.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음양이 항상 양과 음양이 존재하거든. 어디라도 양과 음이 다 존재하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게, 양과 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양과 음은 나의 것이 양이냐 오행에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비견과 급제로 나누어진다. 자, 참 두 분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책의 69쪽에 기초과정 첫 페이지 나옵니다. 자, 나누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정리하면, 나의 글자의 오행과 같으면 비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음양이 여기서 이제 음양이 되겠죠. 음양이 같은 놈은 비견이라 하고, 음양이 다른 놈은 급제라 하던다,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오행은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토금수 어느 것일 수도 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러하다. 그 다음에 기초과정에서는 목에서 목생화로 변화한다. 그죠? 목생화로 변화한다. 근데 목생화로 변화하는데, 목생화로 변화하는 화인 상태에서는, 목에 화를 새겨준 화인 상태에서는 식상이라고 부른다. 식상. 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겁이 뭐고 식상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양과 음이 존재한다. 그죠? 존재하는데, 나의 것과, 여기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요 나의 것과 음양이 같으면,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라고 하고, 그죠? 음양이 같지 않고 다른 것은 상관이라 한다. 상관. 그죠? 글씨가 이게 상관. 음양이 다른 것은 다른 상관이라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다들 이해 안 되시면 정말 좋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상관이 생하고, 그죠? 상관이 다시 토로 생하고, 그러면서 내가, 요건 이제 극이라 하죠. 극. 내가 억누르고 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극하는 글자를 재성이라 한다. 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편제라 하죠. 편제. 다른 것은 정제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식은 먹을 식자로 쓰는 거죠. 먹을 식자로 쓰고, 여기 재는 재물을 말하고, 또 재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의 것, 내가 하는 것의 결과에, 여기는 식은 과정이고 일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붙더라.
그래 기초 과정에서 목화, 토금, 수고, 음양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 하지만은 육신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경급제가 어떻고 저떻고 비급이 어떻고 식상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재성이 생하는 것, 재성이 생하거나 이런 관계는 전부 이 생하는 거죠. 내가 생해주고 생하는 것든. 그러나 재성이 생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금극목해서 나를 극하기도 하는 것. 그죠? 극한다는 것은 이 관자를, 이 관성이라죠. 관성이라는데 나를 관에가 이상하지만 어떤 제도, 규정, 규칙, 법, 제도에 얽매이게 하는 것. 나를 하는 것은 용어로 벼슬 관자잖아요. 어디 관에 공무원 공직에 가든지 어떤 회사에 가든지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회사나 그 나라에 녹음을 하면 그 나라의 규정, 규칙, 법 이런 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한다. 그죠? 그런 제도에 묶이게 한다. 그런 제도에 따르라는 어떤 그러한 글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 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에 해당되는 글자와 음양이 같은 것과 다른 놈인데 같은 것을 아까 여기 편자를 써서 편관이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놈은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 한다. 편정 그죠? 관이라 한다. 또 이제 수는 금생수 기초과정에서는 그죠? 금생수 하는데 또는 수는 나를 또 수생목해서 나를 또 생하기로 하죠. 이거는 지금 내 여기에 있는 아까 일에 해당되는 그 명수에 혼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글자를 이 금생수하거나 그제 그래 이제 목이 내니까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다시 이야기해서 인성이라 한다. 인성. 도장인자라서 도장인자. 그 인성의 별이다 이런 거죠. 인성의 별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 왜 인성이나 하면 인정받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받는다. 근데 내가 인정받고 여기서도 나와 음양이 같은 것과 음양이 다른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은 아까 다 편자 썼죠. 편인이라 하고 다른 것은 정인이라고 하더라. 이름 글자가 달라진 거죠. 중국 고급에서는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요거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하고 또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 금은 토는 일단은 이 수를 극하고 편인은 인성은 재성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그죠? 인성은 식상을 극하거든요. 극하지 않습니까? 수극화 하잖아요. 수극화하니까 극하는 것을 식상이라 하고 그죠? 식상이나 화는 다시 금을 극하죠.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요 하는 관계가 극이라 하더라. 극이라 이게 한자로 이길 극자를 썼는데 이 극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놀부짓거리 하는 거. 자, 토인 입장에서는 목이라는 글자를 보면 토 입장에서 보면 이 목을 만나면은 저 인간이 아니라 저 글자가 내한테 놀부짓거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글자를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놀부짓거리 한다면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놀부에 그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날락하는 놈 대가리 밟고 뛸락하는 놈 발목 잡고 이런 게 놀부짓이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자꾸 이제 이 억누른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억누른다라고 생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 기초 과정의 내용입니다. 생한다는 것은 내가 도와주죠. 일단은 기본 개념은 내가 생자 자체가 낳는다라는 거예요.
낳다라. 그죠? 목은 화를 낳고. 그래, 아까 거기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되는 글자가 목이었다면은 화는 육친적으로는 자식이 된 거라서. 그건 어떻습니까? 여자만 놓잖아요. 여명에서는 자식이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가긴 합니다만, 남자는 자식이 못 놓게 되면 자식이 아니죠. 그렇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비견은 일어났거든.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일간 아까 그 이야기했죠. 일간 둘, 셋, 넷 요래 돼 있잖아요. 그죠? 8개 중에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칭하는데,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고 음양 또한 같은 것은 비견이라 한다. 비견. 책이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만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 요거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드리고, 그래서 비견과 급제는, 그 밑에 급제는 일간과 오행이 동일하죠. 동일하고, 동일하나, 음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양이 다르다. 오늘 이 내용에 가장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분이 우리 손 선생님이세요. 손 선생님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진짜로.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글자 일간의 건 이미 아시고, 일간에 대한 음양의 글자들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본인의 글자를 놓고 판단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해가 빨리 옵니다. 무슨 일간이었는지 내가 헷갈리는데. 개수였죠. 그 수. 그럼 수에다 놓고 수를 비견급에다 놓으면 됩니다. 이 그대로 돌려가 뒤로 바꿔 하면 되네. 여기가 비급이거든. 그죠? 그러면 비급이면은 요걸 그대로 밖으로 한 칸씩 돌리니까 여기는 식상이 요거겠고 또 여기는 재성이 요래 가고 한 칸씩 그것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육친과 십친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중급에서는 진도가 나가기 쉬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식신이라는 해갖고 오행상, 그죠? 오행상 일간이 생하는 글자. 글로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생하는 거는, 그걸 식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고, 다른 것은 상관이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10개의 별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중급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기존에서는 선생님밖에 없잖아. 그래요? 일간이 뭐라 했죠? 옆에 한번 박 선생님, 옆에 한번 봐주세요. 일간이. 병화. 어디? 병화? 그럼 화일간하고 화수네. 화수일간이 되고. 그래, 아까 마찬가지로, 그죠? 선생님은 요 뒤로 한 칸 수니까 돌리고, 화에다, 그래, 자기 일간 글자에다가 비견급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비견급을, 화일간은 화에다가 비견급을 갖다 놓으면 되고, 수는 수에다가 비견급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 글자와 음양이, 내가 글자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고, 거기 있는 글자들을, 요 명에 다른 데 있는 글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 있는 글자와 이 관계, 이 내용이에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 따라서 각각이 들어가는 그 이름이 달라지죠.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래야 중급에서는 해석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더 나갑니다. 한 칸 더 나가면 그 69쪽 밑에 하단에 보면 오늘 육친관계라고 해놨습니다. 육친관계란 우리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사회적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육신적 관계란, 그 육신적 관계란 우리 사회적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명예,
뭐 비겁이 많을 수도 있고 식상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오행이 각각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행의 특성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그 육신인에 대한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육친 관계, 이 사람이 이 현생에 태어나서 얻은 인간관계, 누구와의 관계가 어떠하겠다, 누구와의 관계는 조금 소연하게 좀 멀리 해도 되겠다,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는 내가 좀 더 다가가서 더 친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성을 통해서 알아볼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자, 어떻게? 자, 나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했죠. 아까 혼을 관장한다고 했잖아요. 나의 여기 있는 글자를 통해서 나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어떻다? 나의 성향을 알 수 있고, 나의 장단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심리, 혼과 백이죠. 혼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혼백. 하늘의 이치가 만물의 본성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천의 기운이 땅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치가 땅에 있는 만물의 이치가 누가 주관한다? 하늘의 이치가 주관한다라는. 따라서 명리학에서는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다. 지지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치적인 기운, 이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심리적인 성향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하는 게 어떤 하늘의 이치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아까 이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 이제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을 읽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와 또 환경의 성정, 장단점과 그죠? 그 사람의 본질적 심리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단어들이다. 그래 달라진다 이거죠. 그 다음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명주의 사회성을 알아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특별히 알아볼 수 있으려고 하면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원리와 상생상각의 원리죠. 기본적으로 이 원리와 여기서 육친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그거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육친 관계. 자, 요게 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본인의 비겁을 놓으면 됩니다. 본인의 비겁이다. 여기 놓으면 돼요. 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 일단 나라 하면 나의 육친적 관계는 나와 같으면 어떨까요? 첫째로 형제. 그죠? 형제, 동료, 동기, 동창. 이런 것들이에요.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동료, 동창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나와 같다는 것만 가지고. 근데 음양이 또 다르잖아요. 음양이 어떻게 다르노? 내가 남자면 일반적 음양으로는 남자면 양이라 하고 여성을 음이라 하죠. 남자가 더 활동적이잖아. 남녀에 비하면. 그죠? 남녀에 비하면. 그래서 양이라 하고. 그래서 여성은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 남녀 여성의 지나치게 확고한 게 아니라 나의 글자와 나에 있는 글자의 음양과 같으면은 비견을 했잖아요. 그 비견은 내 음양과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여자라면 같은 여자친구, 동료, 동기 중에도, 동창 중에도, 내가 남자라면 나와 같은 음양이잖아요. 친구. 그죠? 만약에 내가 남자인데 여자친구면은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걸 급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그래 결국 나와 음양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급제라 한다. 그 다음에
자, 목생화 또는 비겁이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 한다라고 좀 전에 했죠. 그 식상이라고 한다. 육친적 관계는 내가 낳다라고 했잖아요. 여명에서의 입장은 식상은 내가 낳은 사람이니까 누굽니까? 자식인 거죠. 그 여명에서 먹어요. 여명에서 식상은 자식이다. 명예 식상이 하나도 없어. 명예 식상이 하나도 없으면 일반적 철학 안에 가면 뭐라 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네, 여자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명에서는. 남자한테는 어떻습니까? 남자한테는 내 촌수 아래잖아. 따지고 보면 여명에서는 자식을 낳으니까 나한테는 어떨까요? 한 촌수 아래라는 얘기죠. 조카. 그죠? 또 제자. 남자들한테는. 이러한 관계를 식상의 관계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죠?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또 관계를 보면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재란. 조금 더 나가보면. 재란. 편재는 남녀 구분 없이 아버지라 합니다. 아버지를 편재라 하고, 그죠? 또 남명에서는 정제를 부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인이니까 여기는 아버지를 하기도 하지만 남명에서는 여기는 뭐다? 부인 외 여친을 통틀어서 편제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 남자 명에 제가 많으면 여자가 많겠네. 그죠? 아이고, 네 팔자에 여자가 많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한번 보세요. 제가 많은지 없는지 혹시. 요래 해서 이제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제라 한다. 여기 있는 제는 우리가 아까 사회성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건 이제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돈 만들어지니까 여자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요러한 원리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인, 아버지 또는 남자한테는 이제 부인 외 여자 이런 관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남녀 구분 없이 편제를 아버지를 한다라는 거다. 편제를. 그래 이 관계가 아까 극의 관계라 했잖아요. 그래 기초 과정을 이미 지났거든. 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편제와 정제는 다 내가 그를 놀부짓한다라고 해서 아까 표현했어요. 그죠? 놀부짓한다. 그래 세상의 아버지니까 여러 자식일 거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놀부다. 자식을 통해서 놀부짓 당한다. 따지고 나면 이쪽 반대편 아버지 편에서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계속 좀 일날락하니 대가리 밟고 뛸락하니 발목 잡고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굉장히 나를 통제하려고 하거든. 자식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런 공부 안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걸 몰라요.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학문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아, 이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로 가는구나 라는 거죠. 우리 이제 배우서니까 압니다. 왜 무자식이 상팔자로 가는지. 그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노? 남자들한테 해당된단 말이에요. 또 제가 생하거나 또 여기서 제란 식상이 생해준 게 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식상이 생해줬다면은 여명에서는 내 자식이 그죠? 내 자식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명에서는 제란 어떻습니까? 외손자. 그죠? 내 여식이 낳았으니까 또. 그죠? 외손자가 된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상생상극에서. 그래, 재란 또 재생관한다. 그죠? 재생관한데, 재를 통해서 관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돈을 좀 버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회적
명예, 완장 차고 싶고 갓건 좀 길게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 그죠?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어디서 내가 돈 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니네 할 거 없이, 물론 이 8글자 상황에 따라 잘 스스로를 잘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르겠지만은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 볼 때는 돈이 심한 여자 생기고 남자들한테 또 돈이 심한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명예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관이란 편관과 정관으로 따지는데 여명에서는 관은 남자, 남편. 아까 쟤는 남자에서 볼 때는 여자였잖아요. 그죠? 그래, 남자 여자인데, 그래, 남자는 여자를 극하잖아. 이긴다. 그래, 여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남자는 스트레스 주는 존재. 그죠? 세상의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그 관이 나를 극한다는 게, 거기 여기서 관이라 뭐 하면, 나를 통제하고자 함이에요. 나를 통제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무자비하게 지 마음대로 통제하구나. 법을 초월해서. 지 말이, 내 말이 법이야 할 정도로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니를 보호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정독껏 하는 것, 정관. 원래는 요 글자가 남편이에요. 내가 보호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지, 지키지,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데 평관은 어떻습니까? 평관은 그 본인의 여자를 무자비하게 관리, 통제.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나가면 안 돼, 나만 보고 있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이제 평관적 남자 또는 정남편이 아닌 남자, 그 외의 남친,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여기서는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지를 무조건 극한다. 여명에서부터 또 여기 또 어때요? 그래, 여명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볼 때는 우주 변화 원리에서 볼 때는 여명은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여기는 뭐고 하면 남자 명에서는 여기는 자식이에요. 그래, 여명에서는 남자 또는 남명에서는 자식. 아까 여기 아버지는 어떻다 했습니까?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는 무자식이 사팔자락 했죠 아까. 그래,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으로부터 나는 어떤 규정 규칙 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우주 변화 원리의 어떤 한 메커니즘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명리학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8글자를 풀어보면 나는 자식 복이 있니 없니, 나는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나는 여자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대목들이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이게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예요.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성은 나를 생하는 글자이다. 나를 생해준다는 뭡니까? 아까 여기서 내가 생하는 것은 여명에서는 자식이었잖아. 그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여기서는 나를 낳아준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인성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어머니와 동급에 있는 외삼촌, 외숙모 다 여기다 포함되는 거죠. 엄마를 말한다. 그런데 반듯한 정인이 있고, 그죠? 편인이 있고, 이 차이예요. 반듯한 정인은 자식이 어디 있으면 저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 떠나고 기도하고 그냥 그저 자식만, 오로지 자식만 하는, 진짜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상들 있잖아요. 그러한 상을 정인성 엄마라고. 그 다음에 좀 옛날에 저기 명리학에서는 편인은 계모와 같은 사람 이랬는데, 좀 엄하게 자식을 다스리는 부모, 엄마를 편인성 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육신적 관계만 이야기했지. 그래, 육신관계가, 육신과 십신의 관계라, 십성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덧붙여서 어떻습니까? 육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예. 또 앞으로 더, 요것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사회적으로 이 글자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이제 그런 대목을 진도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